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계좌 모집책이던 26살 신모 씨는 또래 김모 씨, 박모 씨와 함께 수입차 수출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친구인 A 씨에게 범행했을 차대 번호를 알아오라고 지시했는데 A 씨가 이를 거절하며 범행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신 씨 일당은 A 씨에게 범행 불발로 인한 손해를 갚으라고 독촉하며 캄보디아로가 관광사업 계약서만 받아오면 이를 탕감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말에 속은 A 씨는 지난 1월 캄보디아에 입국했고 곧장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졌습니다. 조직원들은 A 씨를 범죄단지와 호텔에 감금하고 A 씨 계좌를 자신들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살해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나 고문 영상을 보여주며 탈출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A 씨는 24일이 지난 뒤에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씨 등 3명에게 일제히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감금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당했을지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범 신 씨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신 씨가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지난 주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송환 피의자 64명 가운데 90%가 넘는 59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영장을 발부받았던 1명에 더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58명 모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도주할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일부 송환자의 경우 현지에서 감금이나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는데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전기 지지면에 고문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고문 당하셨습니까? 구타당했습니다. 얼마큼 맞으셨어요? 진짜 죽기 전까지만 맞았습니다. 몰랐다, 강요받았다는 변명이 법원에서 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특히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사실상 가담자로 사이버 사기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는 특정 범죄단지에 모여 활동한 만큼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찰은 송환자들의 범죄 사실뿐 아니라 출입국 경위와 범죄 조직 구조 등 의혹 전반을 살피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지난해 11월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찾아갔던 적색 수배자 강모 씨는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아버지와 선교 활동을 하러 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자 오히려 명의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친구 중에서 명의를 좀 빌려달라 해서 명의를 제 와이프 명의를 빌려준 적은 있거든요. 경찰 수사관이 빨리 귀국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현지 범죄단지에 잡혀간 아내를 구하는 게 먼저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아니기도 하고요. 제가 일단은 제 와이프와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후 대사관을 떠난 강 씨는 경찰 수사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피싱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알고 있다며 몇 사람의 신원을 제공했습니다. 또 아내를 찾으러 범죄 조직에 직접 찾아왔다며 휴대전화를 내야 하니 텔레그램으로 소통하자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이후에도 몇 차례 더 경찰 수사관에게 연락하다 잠적했는데 경찰은 조직의 총책인 강 씨가 조직원들의 신상을 넘기며 자신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 한 것으로 의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내가 현지 조직에 붙잡혀 있어서 직접 구하러 찾아갔다는 주장도 감금된 채 강제로 일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위해 꾸며낸 말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는 로맨스 스캠 사건뿐 아니라 인천과 서울 등지에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 당국에 강 씨 부부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이번 송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을 면담한 법무부는 강 씨 부부의 송환을 거듭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해 11월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 강모 씨가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재발로 찾아갔지만 그대로 풀려났던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당시 여권을 연장하러 온 강 씨에게 대사관 직원은 적색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알려준 뒤 이유를 묻는 강 씨가 한국에 있는 경찰과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줬습니다. 이때 대사관 측과 한국 경찰 그리고 총책 강 씨 사이의 통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대사관 측과 통화한 경찰 수사관이 대사관 직원에게 수배 사실을 왜 알려줬는지 묻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센터를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권 발급을 안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민원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당황한 수사관은 그러면 이제 강 씨가 귀국하지 않고 계속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냐고 지적했는데 대사관 직원은 그건 장담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합니다. 또 경찰 영사에게는 체포 권한이 없어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자수를 권유하는 것밖에 없다며 현지 경찰에게 신고하는 건 모양새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자기 재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대사관에서 경찰 영사가 저를 잡아가라? 이거는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때 대사관에서는 강 씨가 더 이상 여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구멍을 뚫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강 씨는 대사관을 나선 뒤 자수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석 달쯤 뒤에야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주 캄보디아 대사 대리는 당시 강 씨가 대사관을 방문한 사실과 대사관 측의 조치에 대해 알지도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때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당시는 제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와 관련한 대응뿐 아니라 당시 사건까지 대사관 부실 대응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서울 대치동 학원 골목을 걷는 두 여성의 손에 연두색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집중력 강화에 좋다며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피싱 사기단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총책과 최근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20대 대학생 납치 고문 살해 사건의 주범이 공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학생 사망 8일 만에 이 인물을 특정해 현재 추적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과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 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한 연쇄빙자 사기 이른바 스캠 단지의 대략적인 규모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푸놈펜과 시아누크비를 포함해 총 50여 곳에 범죄 종사자만 약 20만 명,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125억 달러로 캄보디아 GDP의 절반 수준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한국인 숫자는 1000명에서 최대 2000명에 이르며 100%는 아니지만 피의자나 범죄자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포 통장을 만들면서부터 범죄가 되는 것이고 보이스피싱까지도 가담해야 되고 더 많은 아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되니까 이것이 범죄다. 현지에서 구조된 범죄자가 다시 캄보디아로 가는 걸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여권 무효화와 출국 금지, 인터폴 적색 수배 등 방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4일 국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이 캄보디아 사태와 정부 후속 조치는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꼽히는 프린스 그룹을 세운 1987년생 천지 회장. 미국 법무부는 지난 14일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천 회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푸젠성 출신의 천지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프린스 그룹의 수장으로서 부동산과 금융 등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담긴 모습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천 회장은 캄보디아 전역에 범죄단지 10여 곳을 세운 뒤 투자 사기와 각종 온라인 사기를 저지르고 암호화폐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인신매매와 고문 등 강력 범죄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공소장에는 프린스그룹 관계자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때려도 되는지 묻자 천 회장이 승인하며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라고 지시했다고 적시됐습니다. 프린스그룹이 세계 30여 국에서 사업체 100여 개를 거느릴 정도로 몸집을 불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고위층들과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천지 회장이 여러 나라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며 단속과 압수수색을 피해온 것으로 봤는데 여기에는 중국 공안부와 국가안보부 관계자들도 포함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지난 2023년 중국 공안 관료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자 천 회장의 측근이 대가로 아들을 챙겨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천 회장과 임원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호화요트와 제트기 같은 사치품은 물론 피카소의 작품 같은 예술품 등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천 회장 소유로 드러난 2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류하고 몰수 절차에 들어간 상황. 최근 프린스그룹의 국내 활동 정황도 속속 드러나며 경찰도 수사를 검토하는 가운데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진 천 회장 행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